탄핵 인용으로 결정이 날 경우에 유승민 의원도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또한 공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 탄핵으로 결정이 되면 본인의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이 탄핵이 이제 민주당 쪽에 그 지지도나 이런 데는 뭐 크게 이 영향을 못 줄 것 같은데요. 예. 탄핵 인용되고 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반대하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당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컨대 뭐 지금 권한대행 하시는 분 출마를 하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결론이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범보수 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 쪽보다는 보수 쪽이 이 지지도 변화나 이런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쪽이 좀 역동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변화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뭐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지지도가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예.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지사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운은 띄어놨더군요. 예. 아까 예. 잠깐 얘기한 거 예. 보니까. 또 다른 주자들도 아무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굳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예.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지지율이 별로 그렇게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뛰었다고 하는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예. 드시길래. 제가 그 보수 후보 적합도는 이 반기문 총장 이제 사퇴한 다음에는 예. 보수 후보 적합도는 제가 계속 1위입니다. 그건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쪽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예. 그다음부터 다음 대통령 진짜 누가 보수 후보로 좋으냐 예.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실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후보가 누구냐 예.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계속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보수층에서 다음에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예.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꾸 딴죽 걸어서 죄송합니다.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1위라는 것은 예. 수치로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그건 뭐 달리 예. 반론을 예. 제기할 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아픈 부분이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이기도 예. 합니다. 물론 당선이 되셨습니다만은 예. 박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게 본인을 향한 것이란 건 뭐 다 예. 아는 예. 내용이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버리면 예. 박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경북 지역에. 예. 그죠? 또 거기 출신이시기도 하고. 예. 예. 거기서는 아직까지도 예. 유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오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되는 것도 그 이유이긴 합니다만, 예. 저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다. 예. 라는 코드가 아직도 있어서 예.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런 것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는 예. 배신이라고 말씀하신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아니, 내용은 그러니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예. 남들이 카드라라는 건데.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 잘못하실 때마다 예. 잘못을 지적하고 그 앞에서 뭐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고 예. 뭐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러고 따르고 이래 아부하는 그런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 대통령 권력이 제일 서슬이 시퍼럴 때 예. 제가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오히려 제가 진실을 이야기했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게 멸망한 게 의인이 정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그랬다 이러는데 저는 제 같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있었으면 총선 참패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저는 이런 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배신이라는 그 프레임, 그 말에 제가 결코 동의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한테도 저는 분명하게 정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배신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몰라도 만약 인용이 되면 예. 그러면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특히 보수 쪽에서도 아 이게 제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 결정이 저한테 불리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길게 답변을 하시네요. 길게 답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총선이 끝나고 예.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 일부에선 그냥 바깥에 남아있는 게 여러모로 볼 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 다시 들어갔던 이유는 바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가셨습니까? 다시 아닙니다. 말하면 나는 배신이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17년 동안 여기 와서 또 많은 동료 정치인들이 젊음을 바친 유일한 보수 정당인데 예. 제가 총선에 나갈 때 무소속으로 공천 학살을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예. 주민들한테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당선되면 복당해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예. 다시 돌아갔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이거를 겪으면서 이대로 보수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뭐 조금이라도 개혁이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 탈당 안 했습니다. 자, 아까 그 탄핵 예. 인용 여부가 이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예. 하셨으나 그러나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른바 중도 표심은 안희정 지사가 가져가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예. 뭐 다 인정하시죠. 예. 보수 표심은 황교안 대행이 예. 물론 이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 모르겠지만 흡수하고 있다는 예. 분석.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주거니 받거니 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더군요. 게다가 고향이신 TK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 의원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합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아까 이런 표현은 좀 쓰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썼으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할 뭐 건데. 대통령이 써도 그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질문 드린 건데 근데 황교안 대행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의 진로와 상당 부분 함수 관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분은 대통령 후보는 아니고 권한 대행이죠.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 다 합치고 또 뭐 우리 보수 쪽 후보 다 합쳐도 거의 뭐 4대1 정도입니다. 여론조사가. 예. 저는 그런 여론조사는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탄핵 정부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국민들은 민주당 쳐다보는 거고요. 예. 탄핵에 반대하는 분은 바른정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을 쳐다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들께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누굴 뽑을까, 누굴 뽑는 게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거냐. 이게 보수 중도층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대선이 시작이죠. 예, 그것도 사실은 예. 어찌 보면 재논의 물대기식의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두고 왜냐하면 봅시다. 예.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는 예. 미안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자신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왜 바른정당한테 추운데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뭐 추운데 계속 있을 거고요. 거기 돌아갈 생각 전혀 없고 거기는 따뜻한 곳이 아니고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분들은 지금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예.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아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분들 중에 최소한 30명의 국회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러면 당연히 새누리당을 떠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정당 예. 이 두 보수 사이에 진짜 경쟁이 진짜 보수 쪽에서의 예. 대선은 저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그때 게임이 시작된다고.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갈 것이다. 와야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예.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 남아있는 게 이상하죠. 예.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죠. 근데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가짜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바른정당이 진짜 보수다. 그렇습니다. 예. 가짜 보수에 이렇게 오래 몸담고 있는 분들을 그냥 바른정당으로 하면 그분들은 진짜 보수가 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라는 게 예.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 창당한 지 이제 보름밖에 안 됐고요. 예. 한 20일 됐네요. 20일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새로 이름 바꾼 자유한국당에 계속 계시는 게 예. 그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예컨대 박용훈 총장이 나오면 예,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결심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혹시 뭐 물밑 작업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물밑 작업을 하기보다 그분들 마음이고 예. 그분들 뭐 오랫동안 당을 같이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그분들 어떤 이 마음속 이런 그런 거를 예. 전해 듣죠. 예. 그럼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될지. 그건 한번 두고 보시죠. 김무성 전 대표 등판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중에 반대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요. 저는 그분께서 만약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걸 번복하시고 다시 출마하시겠다. 예. 바른정당 경선에 참여하시겠다. 이러면 저는 환영이죠. 예. 그분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무성 전 대표 이른바 등판론이 나오고 본인이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예. 그 다음날 회의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왔다고. 아이고, 그날 딴 일정이 있어서 안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런 건 저도 뭐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예.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정의당에서 예.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로 제일 먼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선 통해서. 예. 정의당 얘기를 왜 하냐면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아니라고 하셔도 수치가 나와요. 아니요. 제가 엎치락뒤치락은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다 보고 왔는데요. 예.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갤럽하고 리얼메타 두 군데인데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예. 정의당이 바른정당을 1%포인트 이긴 적이 2월 2주차에 리얼메타 조사 한 번 딱 있었고 예. 나머지는 바른정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두 번 예. 이상 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시청자들께서 예. 정의당이 진짜 바른정당보다 여론이 앞서는 줄 알고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블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한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숫자 보시면 뭐 다 나와 있는 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 그 수치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오차범위 내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예,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이른바 정권 교체의 주체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물론 정의당 분들한테 이분 말씀드리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겠지만 그냥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두 당의 비교를 놓고 보자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바른정당이 집권하면 정권 교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본 여론조사는 정권 교체를 본다 안 본다가 거의 뭐 대등하게 있었고요. 저희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를 시작하겠다는 거는 정권 교체 그 자체만 보고 뭐 요번에 무조건 바꾸면 된다. 그런 묻지마 투표를 하면 저는 5년 동안 또 후회할 대통령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권 교체와 같은 그런 과거 심판의 그런 구호에만 국민들께서 현혹되시지 말고 좀 미래를 보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죠. 일부에서는 좀 진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5년 뭐 잘못 뽑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들도 이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비서실장은 12년, 13년 전에 한 건데요. 13년 전에 10달 비서실장 한 거 사실입니다.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출마를 못하죠. 그건 뭐 본 사람들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야죠.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너무 짧게 들어가시죠. 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들어가시죠.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제가 드렸는데. 됐는데. 저 기자님.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시느라고요. 워낙 잘하시니까. 예, 근데 어쩌죠? 정치부 소셜 라이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저는 유승민 의원 마크맨을 맡고 있는 정치부 윤영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희정 기자입니다. 네. 두 사람이 이른바 맞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늘 날, 같이 다니시겠네요, 그럼. 예, 제일 자주 오는 분들이네. 예. 이런 질문을 드릴 기회를 제가 맨날 질문만 받다가 손 선배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아, 예, 있네요. 예, 예. 이번 소셜 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질문이 있다고 유 의원님. 지난번에 어저께인가 제가 예고해드리면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이 엔딩곡 고르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파서 인물을 늘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랬더니 몇 가지 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제일 내고 싶은 곡이 저 곡이라고 말씀하셔서 왜 저 곡을 고르셨을까? 작년에 총선 때 공천 학살 당하고 예. 무소 출마하는데 당시 새누리당 보좌진들 중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걱정 말아요 그대를 걱정 말아요 승민 이래가지고 예. 이 가사를 고쳐가지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렸어요. 유포를 시켰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있는 곡이네. 굉장히 네, 흔히 그거 들었었죠. 보고 네. 그렇습니까? 그거 보고 제가 많은 위안을 받았고 예. 또 오늘 또 지지도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도 걱정 말아요 승민 이 노래 듣고 좀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을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질문하셨어요. 이제 손 선배 고생하셨으니까 보내드리기 전에 뒤끝 질문으로 오늘 아까 방금 인터뷰하신 것 중에 제일 좀 난처했다. 아니요, 뭐 화면에서는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인상이 확 굳어지시는. 제가요? 그게 보였어요? 살짝 그런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사실 잘해주신 건데요. 그 비신 이야기, 네. 그거 요즘 제가 이제 도저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해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예.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여간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어감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도 되죠? 예, 선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 다음에는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알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시세요. 네. 제가 이제 뒤쪽 보고, 예. 두란두란,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 자, 이제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소셜 라이브는 절대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아까도 질문 굉장히 답변 제가 잘해주셨는데. 한번 자르세요. 알겠습니다. 예. 좀 자르더라도, 예.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아유, 생각을 좀 괜찮아요.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에게 촛불 시위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죠? 국민의 소리. 네. 촛불 집회 혹시 나가보셨나요? 안 나갔습니다. 예, 못 나간 게 아니고 안 나갔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저는 정치인은 그런 집회에 가서 국민들, 그게 촛불이든 태극기든 국민들 선동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자기 위치에서 할 일 하는 게 늘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대선이 사실 촛불에서 좀 시작됐다라고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촛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예. 조금 더 아까 이제 국민의 소리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느끼시는지. 촛불 이전에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들의 잘못이 있었죠. 국민들께서 그냥 광장으로 나오셨겠습니까?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들의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한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촛불이라는 그런 국민의 소리, 국민의 민심이 표출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재 인용이 되면 대선이 짧아질 수 있고 이렇게 대선이 시작된 건데, 저는 촛불 민심을 저는 받아들이고,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어떤 마음 이런 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그 민심에 대해서 늘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래 봅니다. 사실 바른정당도 예.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으로 해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 거기서 힘을 받고 탈당을 결심을 하시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대통령 예.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이 일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뭐 기존의 새누리당 그대로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노선 경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선을 치렀겠죠. 네. 촛불이 촉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일부 어떤 뭐 야당 뭐 의원께서든 의원 확장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촛불 광장 한번 나오시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제 동료원들이 나간 분들도 계셨어요. 네. 계셨는데 저는 그 시위 현장에 가는 게 그런데 가는 것보다는 제가 민심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어놓으면서 거기 가서 뭐 시위 선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게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다 매주 가잖아요. 그거는 뭐 좀 과거 새누리당에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분들 계시고요. 네. 저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 가능한데 네. 그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는 그 당 차원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예.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치는 것이 결국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이거를 그렇죠. 외치고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좀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입장이신지?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하야 처음에는 탄핵을 외치면서 촛불 시위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에 찬성한 것은 촛불 민심을 들었지만 뭐 언론 기사나 그것만 보고 한 게 아니고 11월 20일 날 검찰 공소장을 몇 번 읽어보고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고요. 제가 국회에서 탄핵에 주도를 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도 제가 제 상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유라면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태극기 집회 예. 지난번은 제가 봤는데 210만 명이 왔다. 뭐 누가 봐도 뭐 사실 뭐 그 정도 숫자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방향이 뭐 잘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촛불 시위에 몇만 명이 오고 태극기 집회에 몇만 명이 오고 그 숫자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시민들한테 맡겨놓을 영역이고 우리가 선거를 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그런 어떤 광장의 거리의 민심을 늘 귀를 열어놓고 듣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거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 뭐 200만 명 여기에 100만 명 왔다고 그걸로 뭐 결정하는 그거는 인민재판이죠. 탄핵 결과에 각 당이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극기 집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한국당에. 네. 승복하실까요? 제가 그래서 네. 문재인 대표나 저나 안희정 지사나 이런 분들이 여야 대선 주자, 여야 정치인들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촛불 헌법재판소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고 나면 반대편 시민들이 그걸 반대하던 시민들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저는-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예. 안 들어도, 그분들 안 들어도, 그거는 이제 집회하는 시민들과 공권력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정치인들은 그 헌재 결정 이후에 혼란, 분열, 그거 어떻게, 그거 막아야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예. 그 의원님이 이제 내신 정책 가운데 예. 대표적인 게 또 칼퇴근법이잖아요. 그래서 칼퇴근을 상당히- 기억해 주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직장인들은 사실 또 굉장히 또 바라는 것이기도 예. 하고 한데 그 실제로 의원님이랑 함께 일하시는 보좌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칼퇴근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그걸 다 알면서 그러시네. 저기 뒤에 지금 근무하고 예, 다 나가셨네. 제가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도전하기 전에 출마를 생각해서 바빠지기 전에는 저는 칼퇴근했습니다. 토요일 일을 지켜주고 우리 보좌진들. 근데 제가 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제 보좌진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의원님들의 보좌진들까지 지금 막 생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퇴근 못하고 있죠. 돌발 노동도 무지 많고. 그게 근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다. 뭐 그런 그렇지만 이의 제기가 나오는 아니 그렇지만 평소에 JTBC부터 평소에 네.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칼퇴근, 예, 12시에 시켜주시는 퇴근하시고 네. 그다음 아침에 7시에 나오라 그러면
그런 생활 계속하면요. 그 회사인 인간으로 그런 생활 계속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엄마 아빠가 애를 어떻게 봅니까? 아까 사장 계실 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좀 계시지.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 기업 지키고 싶은데도 못 그게 지키는 이제 기업들이 있다. 네. 그게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이나 이런데 또 공무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지킬 수 있고 네.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못 지킨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열악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칼퇴근, 정시퇴근, 돌발노동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초과 근로 안 하면 그러면 일을 다 못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정부가 대체 인력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보험 같은 것도 정부가 더 많이 도와줘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 부족이나 임금 압박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죠. 새로운 법이 아니라. 동감하는데요. 네, 동감하는데 네, 네.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향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 그 법제도를 예. 그냥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뭘 아닙니다.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되냐. 지금도 아닙니다. 52주로 돼 있잖아요. 52시간. 52시간, 예. 예, 예. 그거요. 지금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는데, 네. 퇴근 시간 끝나고 한 예. 두세 시간 더 해도 야근 수당 안 주고요. 그렇죠. 예, 야근 수당을, 칼퇴근이라는 게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고, 그거 넘으면 야근 수당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최소 휴식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밤 너무 늦게 가면 아침 너무 일찍 못 나오게 11시간은 보장해주고, 1년에 내내 다 합친 초과 근로시간을 몇 시간 이하로 하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키면 그 저출산 대책일 뿐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슨 일자리가 늘어나는 네. 일종의 잡 쉐어링이나 일자리 공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취지나 이런 것들을 예, 실제로 예. 굉장히 이제 좋다, 공감한다 예, 하는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눈치 보고. 그런데요. 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 3년을 또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육아휴직 1년도 수십 년간 못 쓰다가 최근에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 쓰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고 과거에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이러면 승진하고 성공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근로자들이 국가와 어떤 이 회사의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국가가 도와주고 회사도 개인 근로자가 가정 지키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선진국 기업들 그렇게 다 바꾸면서도 잘 살잖아요. 의원님 혹시 예. 가족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가족 얘기를 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아드님 회사원이시잖아요. 회사원이죠. 이 칼퇴근법 보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아,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예, 자기 회사 그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혼자만 칼퇴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제 아들이요. 예. 혼자 칼퇴근은 못하죠. 근데 제가 어느 은행에 가봤더니 PC 오프제라 그래가지고 저녁 10시 딱 되면 PC 딱 끄고 야근할 사람은 딱 신청해서 야근 수당 딱 받으면서 하고 네. 그게 8년째, 9년째 정착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지키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들이 좀. 기업 문화 바뀌고 제일 어려운 거는 중소기업들이 비현실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면서 이 정착시켜야 됩니다. 유승민 규제로. 캠프는 그럼 이제 칼퇴근 하는 겁니까? 유승민 캠프는 대선 끝날 때까지 칼퇴근 못합니다.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아. 예. 이후로 이회하는 걸로.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뭐 귀 약간 빨개지신 것 같은데 뭐 혹시 뭐 이렇게 뭐 화가 좀 난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 세 번째 설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예 정책에 굉장히 굶주리신 것 같은 느낌. 예, 막 말씀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예, 저는 세 번째. 저는 정책에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 이제 추가 질문 들어가네요. 선거 같은 것들이 네. 사실은 이제 인물론보다는 좀 정책론으로 이제 가면은 사실 훨씬 유리할 거라는 그런 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인물의 능력, 자격, 정책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바꾸면 된다. 이러면 이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제가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5년 동안 후회할 대통령 또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라는 구호 있잖아요. 정권 교체라는 구호가 맞는 면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뽑자는 거죠. 저는. 예.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유승민에게 대통령이란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헌법의 수호자죠.
저희가 예상했던 예상한 답을 질문. 그래요? 진짜 그대로 아, 그래요? 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쏘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 잘 질문을. 대표님을, 의원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그게 기본이죠. 기본. 네. 근데 이제 그 정책 비전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 혹시 있으실까요? 저하고 흡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추구하는 뭐 비전이나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봉화마을 가서도 뭐 노 대통령께도 누구 딱 이분을 제가 뭐 롤 모델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제 롤 모델이 있다 그건 없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간 거는 그 전에 뭐 다른 대통령 묘소도 다 참배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의 양극화에 대한 어떤 자각,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뭐 특권이나 반칙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거 그런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 그 정도지. 그분이 저는 잘못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과를 인정해야 된다. 예, 역대 대통령들은 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유승민 의원님을 볼 때 약간 지금까지 정치인의 느낌보다는 좀 학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마 이 정책 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주로 그분의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거 갖고 그런 거지 무슨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학자는 벌써 경제 전문가로서 그냥 학자 생활한 건 17년 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소설 내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감보다는 약간 참모감으로 보인다. 그럼 에이. 저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좀 그런 말도 좀 있어서 예. 그거는 지금 뭐 지도가 높은 분들은 뭐 무슨 대통령감입니까? 지금 구도상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저는 지금 과거 대통령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머리로 네. 예? 자기 머리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저는 모든 중요한 연설 보도자료는 제가 직접 다 씁니다. 제 생각은 네. 국민들한테 알리는 제 생각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옳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예컨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이 정말 판단력과 그런 지성 그다음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서 의회 야당 지도자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희정 기자가 잠깐 말한 게 이제 이미지 부분이었어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캠프분들 네. 대표님 좀 망가져 주셨으면 그런 말씀도 좀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좀 대통령 선거가 예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무슨 뭐 배우나 그건 개그맨 아니지만. 뽑는 거라면 제가 뭐 망가지겠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가 너무 예능 콘서트 같이 가는데 저는 오히려 실망해요. 근데 그 예능감을 보이는 분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네. 국민들은 네. 그런 이미지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저도 사사로운 자리, 개인적인 자리 가면 저는 뭐 누구보다도 네. 잘 놀고 예능감이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그냥 예능, 그냥 실체보다는 이미지 이것만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는데 예. 그 특검 연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검? 특검 연장 연장? 네. 특검 연장은 저는 특검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하시는 분이 연장을 만약 안 받는다면 예?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2월 말까지니까 그러면 다른 당하고 협력해서 바른정당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사실상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연장 찬성입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예.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새누리당이지.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제외하면 국회가 의석수가 빡빡하긴 한데 국회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다 합치면 특검 연장하는 법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바른정당 이야기라서 조금 다르실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약간 정치 공세라고 또 하면서
그 일단 특검이 신청하고 나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했던 게 바른정당이 또 좀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진 상태에서 약간 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 안 한다. 예. 최근에 바른정당은 특검법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예. 주장하는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예. 항상 이렇게 뭐 했을 때 조금 늦었다. 예, 아, 우리가? 늦는다. 항상 이렇게 예. 눈치 보다가 이렇게 네, 선거연령 18세도 그렇고. 선거연령 18세는 저는 찬성인데요. 네. 당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존재해서 우리가 초반에 그것 때문에 혼선을 빚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 이거는 뭐 조금 우리가 타이밍이 늦은지 몰라도 따라하는 건 아니고 국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국민이 인정하도록 기대하는 하겠습니다. 진짜 예. 보수의 모습은 하고 좀 다른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른정당이, 저를 포함해서 바른정당이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래놓고 그 부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건 반성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취업 정책을 상당히 궁금해하는 취업, 분들이 예, 있는데 예. 묘안 이런 거 청년 일자리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요, 구급 공무원이 꿈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 꿈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저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전 대표 같이 공무원을 81만 명 갑자기 늘린다?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100만 명 수준인데, 공무원이 갑자기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그리 늘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몇만 개를 5년 내에 늘리겠다, 그런 공약이 이제까지 한 번도 지켜져 본 적이 없는데요. 재벌 주도로 성장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 또 창업 벤처, 그게 진짜 실패를 해도 다시 무한도전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서 결국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여기서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혁신 성장입니다. 예. 좀 아까 그 칼퇴근법도 그렇고 좀 뭐 기시감,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어디서 생각이 보셨어요? 드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청년 창업, 예. 그 손학규 전 대표님도 저녁에 있는 삶. 그래서 예. 약간 좀 했던 말을 뭐 비슷하게 좀 뭐 대창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아마 대선 후보들 중에 성장에 대해서 혁신주도 성장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마 안철수 전 대표 한 분밖에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성장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칼퇴근이나 정시퇴근,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 이 부분 중에 일부, 칼퇴근 네. 부분은 이제 5년 전에 손학규 당시 이제 전 대표 그분께서 저녁이 있는 삶, 그거하고 맥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좀 더 이래 뭐라 할까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돌발 노동도 금지하고 또 1년, 그냥 일주일 단위로 추가 근로를 따지는 게 아니라 1년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더 추가를 했죠. 그런 공약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네. 있다. 그 점은 저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3년 같은 거는 제가 먼저 낸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혁신성장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 제가 혁신성장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또 창업국가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식의. 예. 그런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비슷한 공약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실현이 잘 안 된 채 넘어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같은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거는요, 그 육아휴직 3년이나 네.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 이런 거는 제가 대통령 되면 진짜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안 하면 지금 합계 출산율 1.2밖에 안 되는 이 기막힌 저출산 현실을 이거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11년 동안 100조 원을 퍼부었는데 출산율이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저출산 극복을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 문제고요. 저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보다 창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네.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보다는 창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 찾는 게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국가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지 전 국민을 무슨 공무원으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벌써요? 시간이 그렇게 돼서요. 질문을 다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예. 사실 이제 마이크 드랍이라고 해서 네. 사실상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내가 국민들한테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네. 약속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좀 정리 한마디. 네. 지금 경제, 안보 두 가지 다 위기인데요. 심각한 위기인데 저는 모든 대선 후보들 중에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정권 초기에 극복할 능력 있는 저는 유일한 후보라고 저 자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정권 교체의 그 분위기, 흐름이라 그럴까요? 아까 보수 적합도 말씀하셨는데 예. 보수에서 보수 적합, 후보 적합도는 1위를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좀 밀리고 있어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길 그거요. 예, 바라지만 그거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 따가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사태 이거 없었더라도 보수가 그대로 그 모습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였어요. 상황이죠. 네. 근데 거기다가 최순실 예. 사태 대통령 탄핵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이게 무지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각 당이 후보 내놓고 대선 막바지에 민주당 후보하고 1대1로 붙여서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느냐. 그게 제가 말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아직 뭐 포기하신 단계는 아니신가 보죠? 그걸 당에서 왜 좀, 포기를 해요? 예. 결정이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아니, 가는 지금 것 민주당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지지도가 30% 정도 아닙니까? 네. 나머지 70%가 국민이 그분 지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기를 합니까? 그럼 만약에 그거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예. 유현님하고 붙어서 예.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겼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도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거는 예. 당대당 통합이나 네. 후보를 무슨 도우셔야죠. 연대 예.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하나 정해진다 칩시다. 네. 그럼 민주당 후보하고 겨루어서 예? 누가 과연 최선의 경쟁력이 있는 보수 후보냐 그걸 가리는 거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하고는 다른 겁니다. 옛날에 DJP 1997년에 DJP 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일화야말로 진짜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원칙 없는 단일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보다는 그래도 보수라는 큰 원칙, 큰 틀 안에서 하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저는 후보가 이기면 자유한국당 이길지 바른정당 후보가 이길지 그건 해봐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기면 그건 해봐야 하는 거. 저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후보 단일화는 예. 필요하다. 보수 단일화는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치공학도 아니고 마지막에 아마 보수 중도 이쪽에 많은 국민들이 민심일 겁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냐 보수 후보가 분열이 되면요. 보수 후보 분열이 되면 그거 제일 좋아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시비 거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기들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 대선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전에는 이제 안보나 사드 특히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이 갈 일 없다는 그 취지로 저는,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예.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뭐 사실상 그 의견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과도 연대 가능하신가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요. 예. 국민당이라는 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다 네. 아닙니까? 그 당 안에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예? 안철수 전 대표 본인도 사드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던 분 아닙니까? 네.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은 그분은 옛날에 햇빛 정책 그 전도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에 관한 한은 저는 국민의당 누구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당론을 바꿔도 안 됩니까? 당론을 사드를? 바꾸면 사드 문제 하나 가지고 네. 안보라는 게 뭐 100가지가 있는데 사드 문제는 그 중에 하나죠. 예. 그 중에 하나 가지고 당론을 바꿨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닌데 마침 북한이 저 미사일 발사를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지금 그 김정남 피살되고 이러니까 사드 문제 가지고 이제 찬성하려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오늘 의원총회도 못할 정도로 아직도 분열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알아요. 세상에 벌써 시간이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고요. 벌써 다 됐어. 아까 그 마지막 소감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이미지 말씀드릴 때 네.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 의원님께 웃는 모습, 꽃미소 한번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한번 발사. 저희 정면 보시고 이거 예. 어쨌든 저 잘 웃습니다. 미소를 요청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미소를 답해 주시네요. 아빠 미소. 네. 아빠 미소. 국민 사위가 장인. 아니죠. 국민 장인.
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썰전, 아까 저희가 질문을 계속 쏟아냈어요. 예. 어떠셨습니까? 썰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셨어요? 예, 유시민 전원책 두 분하고 할 때보다 더 어려워요. 막 양쪽에서. 아, 예. 숨 쉴 틈을 안 주시고. 예. 그렇죠. 아우, 저희도 숨이 귀 아직 좀 빨가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저희 소셜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예. 유승민 의원님 내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예. 예, 방송에서 저 이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도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으실까요? 손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